$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2022년 미국 주식 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이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생태계 전체의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아마 $49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 더 사서 이제 한 $90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 정도가 됐으니까.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팜스프링 얘기했더니 예. 또 이 교수님께서 팜스프링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가평 청평을 좀 비유했는데 네네. 어떻다고요? 팜스프링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거기는 팜스프링은 주위가 다 사막이거든요. 사막이고 네, 다 완전 사막. 살기가 좋지 않다. 아, 좋죠. 살기 좋은데 골프장에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겨울에 그 전주는 다 거기 가잖아요. 네, 근데 사막이죠. 완전 사막이죠. 사막이다. 네, 그건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중요한 위치입니다. 거기가요. 중요한 건 분명한데요. 더 중요한 거. 네, 더 중요한 건 시장인데 시장은 한마디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고 한국 네. 주식 시장이지만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주시장에 온갖 전 세계 양대 어떤 강력 국가죠. 슈퍼파워들이죠. 물론 거기에 하나가 있지만 제가 오늘 그림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 그림을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봅니다. 네. 이 그림의 출처는 제 얼굴 잠깐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니케이 아시아판에서 오늘 나온 메인 첫 일 화면입니다. 보시면 미국과 러시아가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있잖아요. 중국이 근데 밑에 중국은 너희들 한번 잘 싸워라 보라 이렇게 딱 보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 하나에 전 세계 3개 국가가 다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유엔 같은 데 경우에서도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저께였죠. 우리 시간을 보면 48시간 전에는 주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때 일부 러시아판 보도에서 지금 일부 국경에서 좀 뒤로 밀리고 있다 얘기했다가 주가가 확 올라갔는데 어저께는 또 무슨 소리냐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걔네들이 축구에서나 제가 들었던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러시아에서 미국에다가 너 빨리 이거 긴장을 하는 거 안 하면 지금 전술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 완전히 경고 또 날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국무장관들이 또 유엔에서 미국 국무장관에 가서 얘기했고. 근데 한편에서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그래서 이번 주말에 국무장관 이런 때만 그 안에서 수많은 회의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서로 밀당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나온 기사는 그래서 이거의 마지막은 결국은 긴급 정상회담 아니겠느냐. 긴급 정상회담. 네, 이게 보면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하도 이거 영화나 미드 이런 거 보셨던 분은 늘상 있던 일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미드가 하나 있는데 딱 거기 나왔던 현상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에 출렁거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 주식시장의 근본은 실적이고 펀더멘탈인데 누구도 관심이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 유일하게 올라간 게 있다 그러면 제 눈에 봤을 때는 금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금값이 제가 오늘 잠시 전에 확인하고 왔더니 리얼타임으로 확인했더니 1900을 찍는 순간에 제가 이쪽으로 도착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리얼타임이 바뀌니까요. 1900이 됐고 또 하나 이제 월마트가 좀 실적을 좋게 발표했어요. 월마트가 뭐 다 좋게 발표했고 거기다가 그들이 이어왔던
배당 오랫동안 올려줬기 때문에 1센트도 올려주는 또 큰 포부가 있고 또 배당도 자사주도 많이 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거 하나 오른 거 빼놓고 오른 게 뭐 있습니까? 다 떨어졌죠. 엔비디아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보다는 실제로 세인트 연방은행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한마디 또 했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패널 인터뷰인데요. 인플레이션 수준이 관리 못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7월까지 100bp 인상이 된다. 그건 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보면 CME 페드워치 툴에 오늘은 7월 22일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네, 7월 22일 거 보니까 이미 100bp 지금부터 100bp 올라가는 게 44.7% 여기입니다. 그리고 1.25에서 1.50% 지금 올라가는 것이 120가 5번 이상 올리는 거죠. 이것이 벌써 34.7 그리고 이렇게 되면 거기 보면 절반 가까이는 그때까지 5번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은 모든 것이 지금 한 곳에 쏠려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까지 보여드리면 어떤 금값이 올라가고요. 1900 찍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달러가 또 올라가는 거죠. 달러를 이게 달러가 엄청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전자산을 갖고 가는 사람이 전통적인 사람 있잖아요. 시장이 무서우면 세상이 바뀌면 금이랑 달러가 중요하다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흐름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강한 것은 누구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엔비디아 이야기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엔비디아 충분히 말씀하셨겠지만 엔비디아는 다 좋게 나왔죠. 다만 굳이 하나 나오면 두 가지 굳이 따질 수 있죠. 자동차 분야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지만 조금 부족했고 뭐 그 사실이죠. 또한 이제 진짜 더 기가 막힌 건 이거죠. 이제 굳이 따지는 겁니다. 굳이 따지는 사람들은 마진율이죠. 그로스 마진율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그 요번에 가이던스 약간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마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마진율이 67% 60%거든요. 넘죠. AMD도 저는 좋아하죠. 리서치 AMD도 좋아하지만 30% 초반입니다. 절반. 근데 왜 빠집니까 도대체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이거 이유를 따지면 또 그런 거죠. 이유를 따지자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 결국은 얘네들도 밸류에이션 부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모든 것에 녹아져 있는 거죠. 뭐 경쟁도 다 있겠죠. 굳이 따지자면 따질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항상 뭐든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또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거죠. 자체적으로 뭐 얘네들이 칩을 다 개발한다. 이러면 또 마이너스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다가 금리가 그런 거죠. 실제로 뭐 아직까지 이들은 지금 기술주의 28.5배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죠. 기술주 PE가요. 그러니까 예상 실적 기준은 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트레일링 기준으로 보면 80배가 넘지만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50배 정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만 그랬냐고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큰 흐름에서의 어떤 불안감이 모든 것을 눌러져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는 한상에서 약간 이것들이 좀 밀려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오늘 같은 데 이게 보면 마켓워치 기준으로 보면 제가 숫자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마켓워치에 보면 오늘 6군데가 최소 목표주 올렸고요. 올렸어요. 예, 하나 내린 것도 있고요. 투자 의견은 내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는 어제 대비 오늘 $2 정도 올라갔습니다. $2. 그러니까 332, 334달러 정도가 목표 주가 평균인데 여튼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은 이유가 없이도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결국 주시장에서의 지금 시장은 늘 말씀드리면 반등을 확인하고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고 바로 이건데요. 디즈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즈니가 여기인데요. 제가 오늘 왜 팜스프링스 얘기하냐면 디즈니 여태까지 보면 스토리텔링이었잖아요. 모든 비즈니스가. 그래서 여기 보면 꿈과 희망을 주는 재미있는 환상을 심어주는 건데 이들이 어저께 신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스토리 리빙이다. 아니 저 디즈니 타운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영어를 보면 레지던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그 주택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텔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디즈니 월드 플로리다에 가면 이들이 그 장기 투숙객용 이런 것들 해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는 안 했지만. 근데 지금 이번은 완전히 부동산에 관심은 아시겠지만 도시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지던트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콘도미니엄도 만들고 우리나라식 보면 아파트도 만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 타운하우스도 만들고 단독주택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금액 같은 건 다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환장도 씹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게 저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바로 여기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거냐 실제가 아니라 조감도인데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보이지는 바로 이곳 있죠. 여기요. 네. 여기가 바로 팜스프링스입니다.
얘네가 이번에 하겠다고 한 데가 팜스프링스입니다. 여기. 팜스프링스가 좀 지가가 싼가 봐요. 사막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론 라스베가스도 사막이지만 팜스프링스 가면 온천이 있고요. 온천이 있고 다 그냥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니 살긴 좋죠. 편안하게 은퇴하고 살면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시사철 골프하고. 그런데 덥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바깥에 나가면 허허벌판. 근데 여튼 여기저기 그러니까 앞서 뭐 저거 레나에서 아까 저도 이제 바깥에서 다 강의를 들었거든요. 방송 들었는데 레나에서 하는 그 집이죠. 단독주택 전형적인 미국의 단독주택이거든요. 한 7, 80평 되고 4베드룸에 거기 보면 2.5 베스가 나오거든요. 그게 45만 불이면 우리나라 또 5억 5천이잖아요. 싸다 비싸다 해서 절대 비싸다는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보통 분이요. 딱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디즈니 이런 집은 좀 더 비쌀 것 같아요. 비싸겠죠. 비싸고 여기에 보면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해놓고 이제 오른쪽에 보는 거가 또 역시 조감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좀 멋있게 안에 만들어놨겠죠. 몰도 이렇게 있고. 예, 커뮤니티도 하고 거기서 뭐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뭐 즐기고 이런 거 다 해놨겠지만 어떤 스토리 리빙 사업을 시작한다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거 역시 오늘도 주가는 재미없었죠. 주가는 2%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마트까지 몇 가지 더 오늘 특징주로 보여드리면 월마트가 기대 이상 실적 발표했고요. 가이던스 재확인했습니다. 올리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 재확인했고요. 실적 배당 자상주 자사주까지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마존과 비자가 작년에 이제 11월 정도였나요? 그때 보면 비자 카드 중에서도 영국에서 발행된 비자를 이제 안 받겠다 얘기해갖고 이제 결국은 수수료 협상을 했는데 이제 한 2주일 전에 한번 얘기가 났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죠. 그렇지만 역시 오늘 뭐 주가는 재미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 한번 비자 갖고 보시면 저는 비자는 엄청 여전히 좋아하고 어디 가나 얘기하면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비자 이런 거 제일 먼저 사야 될 주식이라고 누가 뭐라도 얘기하고 이때도 얘기하고 이때도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은 언제 사냐면 주식은 약간 더 살 때나 이럴 때는 좀 반등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사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 비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면 주시장은 항상 모든 것에 절대 신이란 게 없어요. 절대 선이란 게 없거든요. 비자가 이렇게 내려갈 때 올라갔던 게 뭐냐면 어펌 같은 게 올라갔습니다. 어펌, BNPL 해갖고 적자지만 꿈을 먹는 것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거. 근데 다만 지금 냉정히 제가 여러분들 좀 놀라실 걸 말씀드리면 비자가 지금 뭐 $220 정도 하고 고점 대비 한 7, 8%밖에 차이 안 날 겁니다. 지금요. 그럼 비자나 페이팔 이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한때 보면 페이팔 때문에 비자가 안 된다. 서로 뭐 경쟁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낌을 갖고 계시면 말 텐데요. 제가 알기에는 부사장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텐데 페이팔이 비자보다 PR이 낮아졌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페이팔이 엄청 싼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페이팔이 약하고 비자가 좀 살아 있잖아요.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페이팔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할만하죠. 그만큼 기술주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절에 지금 안 맞는 거죠. 이런 시절이 안 맞는 것이 계속 가겠느냐. 성장주가 계속 쉬고 가치주가 계속 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늘 다양한 시각을 갖고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다양하게 분산 투자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다시 한번 아마존과 비자를 갖고 페이팔까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봤더니 비자가 한 40배 나오고요, 퍼가. 그렇죠. 네. 페이팔이 그에 딱 반 나오네요. 20배. 20배입니까? 20배면 페이팔이 20배면요. 기술주 있죠. 기술주. 네. 기술주 평균이 28.1배인가 2배가 나올 겁니다. 지금요. 그거보다도 30% 정도 저렴한 거거든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보셨다가 지금 페이팔 뭐 올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가 좀 반등하는 시기 좀 안정된 흐름으로 성장주에 좀 관심을 쏠릴 때 보고 아니면 특히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엮여 있거든요. 페이팔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아난 틈새 보면 페이팔이도 마찬가지, 스퀘어도 마찬가지. 스퀘어도 한번 봐주겠어요. 블락이 몇 배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때 한번 시점에서 굳이 타이밍을 따지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식에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서 주식의 무브먼트를 좀 보시면서 좀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트렌디하게 좀 올라갈 때 그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스퀘어는 포워드 PR이 60배 아직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는 엄청 아웃퍼폼했잖아요. 예. 블락이 좋았지만 예.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팔도 선호하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늘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식이 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 관심 갖고 것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쫙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네. 타이밍 매매는 물론 네네. 지양하고 네네네. 할 수도 없겠지만 네. 언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S&P500이 한 7%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기술주가 한 10%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매달 한 번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조사하는데요. 15년 만에 최저 수준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그만큼 기술주의 비중 확 줄인 겁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에요. 한 달 동안에 상대적으로 은행, 현금,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늘린 반면에 기술주거든요. 10%가 줄어들었는데 사상 최대가 아니라 10년 만에 최대로 줄어났거든요. 그만큼 지금 굳이 한국 표현을 하면 수급에서 밀려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들이 밀리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단기적 추세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비중은 기술주 비중이 제일 많죠. 여전히. 그래서 비중을 물량을 좀 줄이고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시장을 아웃퍼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샀을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반대로 보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완전히 안 된다 얘기하지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걸 조사하는 곳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지금 살만한 타임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11배에서 작년 11월에 나스닥 기준을 보면 PR이 32배였는데 지금 27배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1994년 이래요.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 이후 6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에 실제로 S&P 500 대비 8%포인트 오히려 기술주가 더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기 전까지 불안하지만 막상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더 좋은 햇살을 찾는 거죠. 더 올랐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오히려 13%포인트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완전히 내피셜입니다만 뭐 근거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없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7.9가 나오건 8%가 나오건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바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연준의 50bp 인상 발표 나오거든요. 그때가 저는 이번 시장에 뭔가 변곡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있었으니까 내일 있죠, 내일. 네. 내일도 아침 9시죠. 아 주말 날 네, 내일 또 맞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예, 주말 주말 날. 예, 네. 그렇습니다. 내일도 쉬지 않는 두 분과 함께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과 3프로 TV에도 동시에 업로드 되니까 여러분들 주말은 두 분과 함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미국이 많이 하락해서 또 한국 시장까지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지금 함께해주고 계신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함께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